안녕하세요. 어린이 카시트와 패밀리카 안전정보를 이야기하는 아이와차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우리나라에서 절대로 지켜지지 않는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보호법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2014년부터 우리나라는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라는 도로교통법 51조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어린이 통학버스가 깜빡이를 켜고 아이들을 내리기 위해서 정차했을 경우에 그 뒤에 있는 차선은 물론이고 반대편 차선까지 다 같이 멈춰줬다가 서행으로 지나간다. 이런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어린이 통학버스의 주체가 학교를 포함한 사설, 학원, 스포츠클럽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통합되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국에 십수만 대의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데 이 버스들이 등교 시간, 하교 시간에만 다니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지입 차량으로서 등하교 시간을 제외한 다른 시간대에는 학원 시간도 있고 직장인들도 태워주고 청소년들도 태우고 다니는 차들이 전부 다 이 어린이 통학버스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이 차량들은 전국에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24시간 십수만 대 이 차량들이 골목길이건 어느 길이건 정차했을 때 모든 차량들이 다 같이 멈춰준다면 우리나라 같이 교통이 혼잡하고 이렇게 조밀한 나라에서 시행이 안 될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차가 너무 많은데 이 차가 왜 많아졌는지를 한번 더 깊게 들어가서 생각해 보자면 이 어린이 통학버스라는 우리나라의 제도는 미국의 스쿨버스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들여온 제도인데요. 미국은 개념을 스쿨버스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스쿨버스는 그 나라의 국가기관, 교육청 산하에 있는 교육시설들이 시행 주체가 되는 것이고 기사나 이런 관련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스쿨버스를 구입해서 직접 운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쿨버스 차량들의 대수 자체가 우리나라처럼 수십만 대가 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운행 시간대가 대부분 한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체증을 그렇게 만들지도 않고 나라 땅덩이도 넓고 그리고 이 차량이 정차했을 때 추월해서 지나가면 이 차량의 옆에서 스탑 사인이 튀어나오는데 그 위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이 지나가는 불법 차량들을 바로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신고의 주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청 산하에 공무원에 준하는 기사들이 이 차량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다이렉트로 불법 차량들을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마저도 자동화가 카메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손쉽게 불법 차량들을 신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랜 시간 스쿨버스라는 제도가 운영되었기 때문에 스쿨버스를 보호하는 이 법이 시민의식에 기대하는 것도 있지만 강력하게 신고나 카메라를 통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벌금이 엄청나게 셉니다. 그 벌금이 무서워서라도 모든 차선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에는 학원 없냐, 스포츠클럽 없냐? 학원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학원 거의 대부분 없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 외에 수영장, 스포츠클럽, 교육업체 이런 데서 운영하는 차량들은 셔틀버스라는 개념으로 운영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벤츠 스프린터, 그 램밴이라든지 그런 패신저 밴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땅덩이가 좁고 경제적인 기반이 두텁지 않았기 때문에 승합차라는 개념을 11인승 이상으로 굉장히 기준을 낮게 두고 작은 차량부터 의자를 조밀하게 넣어서 운영할 수 있게끔 돈부터 벌어라, 더 많이 타고 다녀라 이런 느낌으로 차량을 좀 많이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카니발 11인승, 스타렉스 11인승 같은 차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미국은 다릅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15인승 이상부터 승합이나 미니버스의 개념으로 가는데요. 그 15인승 이상의 대형 차량들이 그런 스쿨버스나 셔틀버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쿨버스 같은 경우는 FMVSS라고 미국의 국토교통부인 니자에서 스쿨버스만 특별히 제작할 수 있는 제작 안전 기준을 따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똑같은 동일 차체를 가지고 더 조밀한 의자를 때려 넣고 작은 차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차체가 무조건 큽니다. 그런 안전한 차체로 학교나 교육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죠.
그리고 스포츠클럽이라든지 어떤 사설 업체 같은 경우들은 현대 솔라티나 벤츠 스프린터 같은 스쿨버스 법을 따르지 않는 일반 자동차 세그먼트 내에서 15인승 이상의 승합차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들은 스쿨버스 법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그 차량들조차도 안전하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학교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관련 없는 곳에서도 노란색으로 칠하고 의자를 바꾸고 그렇게 해서 어린이 통학버스로 등록을 합니다. 그게 등록된 대수만 십수만 대가 넘습니다. 전국에. 미국 같은 경우는 학교가 직접 기사를 고용하고 직접 차를 구입해서 운영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우리나라는 그런 곳은 극히 일부분이고 학교가 스쿨버스를 갖고 있는 경우도 극히 일부입니다. 대부분 어떻게 굴러가느냐, 다 외주로 돌아갑니다. 그런 지입 차량, 외부의 기사를 계약을 맺어서 우리 여기까지 하루에 몇 번 돌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상 외국에서는 이런 차들을 셔틀버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셔틀버스인데 이게 나라에서 스쿨버스의 지위를 마치 주는 것처럼 보호해주자라는 법을 다 씌워버린 거예요. 기사들은 기사들대로 교육 안 돼 있고, 안전교육 안 돼 있고, 운전 함부로 하고, 아무 데서나 내리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바쁩니다. 아이들 내려주고, 다음에는 직장인 태우러 가야 되고, 밤에는 입시생들 태우러 가야 됩니다. 하루에 3탕 4탕 뛰는 게 기본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노란차가 보호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십수만 대의 차량들이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워 시간, 낮 시간, 밤 시간, 새벽 시간, 모든 시간에 어떻게 이 차량들이 멈출 때마다 도로 위에 모든 차선과 반대 차선까지 다 멈춰줄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교육기관이 아니라 민영 사설 업체까지도 이 스쿨버스의 지위를 다 줌으로써 이 차량들의 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이게 큰 문제고, 기사와 차량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형식적으로 안전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9인승 카니발부터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카니발 9인승이면 승용차거든요. 그러면 저도 당장 가서 어린이 통학버스 끌 수 있는 거고, 동네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실상 이것에 대한 자격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차들이 운전도 함부로 하고 아무 데서나 내리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한 가지 핵심은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법이라는 것이 미국의 거를 지금 따라서 만들긴 했는데, 따라 할 수 없는 이유는 골목골목 이 작은 차들이 아무데나 돌아다닐 수 있게 방치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법을 만들어 놓고 그냥 손을 놔버린 거죠. 지금 지나가다가 수많은 차량들이 어린이 통학버스가 아이들이 내리고 있을 때 이 차량들을 다 추월해서 다니고 있을 겁니다. 경찰이 있어도 그 경찰한테 뛰어가서 저 사람들 단속하세요 라고 해도 그 경찰조차도 이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이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법이 얼마나 강력한 법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만약에 이 어린이 통학버스들이 멈췄는데 기다려주지 않고 바로 추월했다, 그러면 벌점이 무려 30점입니다. 운전자 벌점이. 범칙금도 승합차는 10만원, 승용차 9만원, 오토바이 6만원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법인데 2014년부터 지금 10년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사문화된 법이에요. 말이 안 되는 법이죠.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법, 이것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이유, 차가 너무 많다. 미국의 스쿨버스와 대한민국의 어린이 통학버스는 전혀 다르다. 미국은 학원차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스포츠클럽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셔틀버스를 운영합니다. 학교가 스쿨버스를 운영하는 겁니다. 한국은 학교뿐 아니라 사설, 교육, 업체, 스포츠클럽 전부 다 노란차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단속만 한다고 만들어버렸죠. 미국은 지키지 않으면 옆에서 스탑사인 나와서 바로 찍어서 단속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크게 차이 나는 것입니다. 왜 차이가 나느냐? 이 법을 만들 때 기관, 입법부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베껴야 되는데, 미국에서 이거 해? 유럽에서 뭐 한대? 베껴. 어디 뭐 대학원에다가 얼마 주고 연구비용 준 다음에 그대로 베껴오면 일단 하자. 어린이가 누가 죽었어? 한바탕 울고 공부 안 하고 그냥 법 만들자. 감성에 젖어서 법부터 만들어 놓고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해외의 법들은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깊이 살펴본 다음에 충분히 생각하고 최대한 어린이들이 안전해지는 방향으로 이 법을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이 안전에 대한 법
자체도 경제적인 부분에 굉장히 눈치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시행하는 업자들, 업체들, 학원들, 클럽들, 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제대로 시행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느냐, 한번 시행된 법을 물르냐, 사실상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법들은 아무리 뭐 악법이라도 그냥 끝까지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 결국에는 사회적 비용으로 또 메꿔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 안전하게 태우려면 지금처럼 아무 데서나 내리고 태우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골목골목 다니면 안 되고 아파트 주차장 막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보면 신축 아파트들 중에 어린이 안전 승차장 뭐 이런 것들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부스로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아파트 자체 내에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아이들이 타고 내리기 좋게 안전하게 지상에다가 만들어놨죠. 이 시행하는 기관들은 이런 아파트 만드는 거라도 좀 벤치마킹을 하셔야 돼요. 지금 시행된 지 10년 됐거든요. 10년 됐으면 뭐 도로 위에서든 어디서든 학교 근처에서 뭐 학원 근처 뭐 어디 지정된 부분에 도로를 파서라도 어디 주차장을 빌려서라도 결국에는 법 제대로 안 만들었으면 그 비용 부담하고서라도 아이들이 제대로 내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서 내릴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노란 차들이 지금처럼 운전 개판으로 하고 안전교육 제대로 안 받고 주정차 개판으로 하면서 자기 개인 용도로도 사용하고 아무 때나 막 쓰는 이런 차들이 아무 데서나 내릴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관리를 하느냐가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기사들도 현실적으로 지금 1년에 한 번 형식적으로 하는 안전교육 같은 거는 사실상 효용성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들한테 잘못했으면 제대로 단속을 하거나 영업에 방해를 줄 수 있는 단속하는 그런 방식을 취해서 이 기사님들도 운전을 이 도로 위에서 최대한 안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가 제한속도가 110km까지 갈 필요가 있습니까? 50km면 되는 거예요. 어린이 통학버스는. 체험학습 가더라도 이렇게 110km까지 빠르게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만 사용할 수 있게끔 제대로 법을 고치고 관리를 하고 단속을 하고 그리고 시행을 해야지 지금처럼 법만 떨렁 만들어 놓고 그냥 방치해버리는 이런 상황은 벌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법 아무도 안 지키고 있는 10년째 된 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고요. 여러분께 지금 운전하고 다니시는 많은 분들께 이 차량들을 보면은 타고 내릴 때 한번 멈춰 세우고 그리고 안전한 걸 보고서는 서행해서 가라.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저도 민망합니다.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대부분 없어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그 법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먼저 만져져야 되고 제대로 만져진 다음에는 여러분, 우리 운전자 여러분들께서 부모님들께서도 제대로 한번 지켜볼 수 있는 아이들 내가 한번 제대로 보호해 주겠다. 그때부터 해주셔도 됩니다. 경찰은 또 열심히 단속해야 되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이야기 해보았고요. 이 법이 앞으로 어떻게 진화될지 그리고 시민의식은 얼마나 또 발전될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긴 얘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